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셨습니까? 역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에 많이 힘들고 지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고 마스크의 답답함마저 우리 모두를 지치게 했는데요. 예전에 없던 일상이 몹시도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야당 대선 후보의 등장에 저희 모두는 몹시도 당황했는데요. 아무런 자격도 자질도 없는 자가 단지 현 정부와의 대립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건데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이런 자가 차기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 자기 철학도 시대정신도 공감 능력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만을 휘둘러왔던 자의 등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세력의 등장이 새로운 형태의 독재를 꿈꾸고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대선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 한 표의 가치의 중요성이 소중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인사를 드리려다 또 옆으로 새고 말았는데요.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 애청자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에겐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인데요. 아무쪼록 내년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빌어봅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지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인 거죠.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 건 했다든가 170만 건 했다든가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무차별적인 지금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치검찰이 아니고 뭐예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이제 알뜰폰 이런 데까지 확인해달라고 보내면 딱 제한된 거 5가지 정도만 보내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피의자나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상대방으로 번호가 나왔는데 그 번호가 이제 마침 그 후보자님 번호였던 거죠. 네. 작년에 검찰, 경찰에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한 것이 550만 건입니다. 그 중에 검찰이 184만 건입니다. 검찰총장 재직 작년까지 해서 1년 6개월 동안 282만 6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공수처의 통신사찰 진위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가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청장일 때 검찰 역시 수십만 건을 조회했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국힘당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을 포함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데 대해 원색적 비난을 토해냈습니다. 윤 후보는 야당을 노린 공수처의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도 했는데요. 그의 이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말은 과거 고 김근태 전 의장이 독재 정권의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며 한 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말이었기 때문인데요. 어처구니없게도 감히 이런 말을 덥석 사용한 거죠. 이에 과거 고 김근태 전 의장의 보좌관이었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쓴 말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어떤 혐의자에 대해서 또는 뭐 혐의자성 참고인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통화 내역을 조회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나오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전화번호가 쭉 나오니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군지 가입자 조회를 말하는 제가 뭐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없었고 제가 윤 후보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에서 통신조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그의 공수처를 향한 비판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윤 후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가 검찰청장이던 시절에도 검찰이 수십만 건 이상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는데 그것을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통신 자료 조회를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하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힘당이 당내 신고센터까지 두고 확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겨냥해 막말 폭주 기관차의 공포감을 느낀다고 비꼬았습니다. 같은 날 법사위를 벼렀던 야당이지만 공수처와 여당의 반론을 허물어뜨릴 결정적 한방은 제시하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지적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사찰 증거를 색출하겠다며 총력 대응을 선언한 상황이라 이를 받아치겠다는 여당과의 대치는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사실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사찰인가의 논란보다 더 중요한 건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그리고 그의 부인 김건희의 핸드폰 번호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건 고발 사주 사건에 이들이 직접적인 관여가 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오히려 사찰이라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내용이 묻히고 있는 건데요. 국힘당은 이걸 노린 거죠. 이날 법사위에서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이날 발언이 작금의 사태를 한 방에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법한 일에 대해서 과거와 달리 지금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을 여기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예. 일단 공수처를 뭔가 만만하게 보는 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 더 흔들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의 도움을 지금 10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과거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홍준표 의원님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찾아봤어요. 당시에 팩트체크 기사가 있더라고요. 2017년에 조선일보. 통신 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이 사찰 공방으로 몰고 가기보다 남용 가능성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비슷할 때 중앙일보, 통신조회는 홍 대표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다른 수사를 진행하던 사정당국의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통신자료 조회인 것으로 확인돼 사찰 주장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 검사 출신인 홍 대표가 통신자료 조회와 통신사실 확인을 구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역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니까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도하냐면 공수처 윤석열 통신자료 3차례 조회 김건희까지 뒤졌다. 그러니까 뒤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은밀하게 엿듣고 음험한 의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언론의 이러한 태도, 이거를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느낍니까?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 공수처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쟁점화가 된 것은 아닌가,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사찰기관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서 신원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면서 뭘 그런 조직과 인력을 갖고 활동을 해야 그게 사찰이 그때 비로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단지 그냥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을 뿐인 단계에서 사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나름 한국 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집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별도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될 점이 많고 더더욱 실력을 배양해야 될 점이 많으시다는 걸 이번에도 또 한 번 느끼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는 예. 이런 정치인들이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의혹을 부풀리고 이거를 또 특정 언론들이 일부 언론들이 받아가지고 또 확대 재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문제 이것도 공수처가 앞으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뚫고 나가야 될 일종의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공수처가 소리는 요란한데 뭔가 내놓은 결과물이 없으니까 아니 지금 출범한 지가 언젠데 기소한 게 몇 건이고 도대체 왜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 것도 미적거리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처장님이 확실한 결단을 통해서 실력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왔다. 결과로 말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